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민생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32만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280억 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255억 원을 투입해 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과 특례보증 2,200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3,725억 원을 확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요양병원 등의 방역관리를 위한 행정명령과 함께 앞으로 2주 동안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하는 호소문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여수 지역 공공근로사업이 어제부터 재개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상반기 지역 공동체 사업을 중단했지만 사태 장기화 속에 저소득층 생계 불안 등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해변 정화와 정보화 사업 등의 모두 400명 수준이며 당국은 참여자들에게 사업장 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한 달 가까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업 공백도 걱정이지만 딱히 오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PC방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찾으면서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볼링장. 평일 낮 시간에도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붐빕니다. 대부분 애띤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학교 안 가서 많이 심심해서 이제 볼링치고 얘들이랑 PC방 가고. 인근의 PC방. 청소년들이 3-3-5 모여 앉아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개학이 연기된 것이 무색하게도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목포에 아직 없잖아요, 확진자가.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학생들도 개학이 늦춰져서 불편합니다. 청소년 문화센터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모두 문을 닫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서관도 닫혀 있어 심심하니까 친구들이랑 스터디 카페랑 노래방 많이 가요. 학부모들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개학이 계속 늦어지면서 공부는 공부대로 집안에만 잡아둘 수 없는 아이들의 생활 관리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학교를 못 가면 교육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교육방송보다는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은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자제를 강력 공고하면서도 운영업소에 대해선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순천시가 무료급식 중단 소외계층을 돕는 순천형 권분운동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무료급식 등이 중단된 소외계층 1,000명에게 일주일 소비 분량의 쌀과 김치, 라면과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권분 꾸러미를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권분은 조선시대 극빈자를 구제했던 재물 나누기이며 순천시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운동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광양시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교통안전과 관련한 검토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 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의결하고 앞으로 광양시장이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양시 교통안전위원회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여수시청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갑질 피해자는 알려졌던 신입 직원뿐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아가 여수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발설 경로를 찾으려고 했고 징계를 막은 당사자가 바로 권오봉 시장이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직원을 술자리로 불러내지 말아달라는 요구에 상사가 쏟아낸 입에 담기 힘든 욕설.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폭언과 괴롭힘. 이 같은 가혹한 갑질 속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매일 저녁 울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여수시청 신입 공무원들. 알고 보니 같은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건 신입 직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수시는 해명 자료에서 피해자가 신입 5명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괴롭힘 피해를 호소했던 직원들은
기존 직원 7명까지 모두 12명이나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선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 중에는 정말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인 모멸감이나 이런 걸로 해서 힘들어했던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시 당국이 가해자 감싸기를 넘어 발설 경로를 색출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는 권오봉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이런 사안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문제라며 보도된 언론과 접촉하는 사람은 문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고, 담당 부서는 회의 다음 날 직원들의 언론사 후원 내역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전 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여수 지역신문협의회는 성명서까지 내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아무리 밑에 부하 직원이지만 신상털기죠. 그 신상털기와 함께 맞춰서 언론들을 갖다가 길들여 보겠다.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건 권오봉 시장이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징계 의견을 올렸지만 권 시장이 도서관 개관 당시 고생했던 직원이라며 징계를 주면 되겠냐는 의견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진정서를 낸 직원들이 공무원 노조를 통해 요구하고 있는 건 공식 절차를 통한 징계 양정. 하지만 여수시 측은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작년 12월 뇌병변 장애인 설요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동료 상담가였던 설 씨가 과도한 업무량 탓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설 씨가 업무량을 줄여주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병변 중증장애인 고설류한 씨는 동료 장애인을 만나 상담하며 취업을 성사시키는 상담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설 씨는 지자체의 사업지도 점검을 앞두고 민폐를 끼쳐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한 달 4명의 중증장애인을 5번씩 총 20번 만나 취업을 권유하고 상담 일지를 정리하는 것이 상담가의 업무. 장애인 단체들은 상담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급여가 삭감되는 프로그램 구조와 과도한 서류 업무들이 설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 씨는 업무가 과도한 것과는 별개로 살아생전 업무 부담을 덜어줄 근로지원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 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입니다. 신청서에는 함께 이동해 상담 내용도 함께 듣고 상담 일지 작성까지 도와줄 근로지원인을 구했지만 결국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실제 같은 직종에 근무했던 장애인들도 상담가들이 챙겨야 할 서류가 있기는 하지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렇게 과중한 업무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차이가 나죠. 대상자도 중증장애인이고요. 동료상담 지원가도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상담하는 혼자 가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근로지원사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줘요. 동료 상담가 사업을 지도 점검했던 지자체 관계자조차 근로지원인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만약에 무작정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근로지원이 반드시 뽑혀가지고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저는 생각을. 근로지원인 서비스 비용은 1시간에 불과 300원. 고된 업무에 시달렸다는 고설류한 씨가 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장애나 질환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들은 오늘부터 거소투표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거주지역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받고 있다며 접수된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공정한 투표를 위해 허위나 대리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수 산단 내 공장 증설 공사에 참여했던 한 하청업체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최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던 노동자 6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지금도 일부는 후속 업체가 선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에 추진되고 있는 올레핀 생산시설 공사 현장.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철골 설치를 담당했던 한 하청업체가 지난달 21일 시공사와의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최근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적자가 발생했다며 공사에서 손을 뗀 겁니다. 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현장에 투입됐던 건설 노동자는 60여 명. 계약 기간이 길게는 석 달 정도 남아 있었지만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3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추후 업체한테 연결해 주겠다. 일을 하게끔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막상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라 그러니 우리도 이제 막상 생업이 이제 깝깝해본 거죠, 이제. 근로자의 절반가량은 다행히 다른 일자리를 구했지만 나머지 30여 명은 여전히 실직 상태입니다. 하청업체가 시공사와의 계약 종료를 공고한 지 벌써 한 달. 후속업체 선정 작업은 공사 금액에 대한 입장차로 유찰 사태를 겪었고 고용 승계 문제도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 보니 근로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결정 나온 거 아무도 없고 마냥 기다리다니 좀 답답한 입장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무리한 저가 수주가 근본적인 문제였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적정가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취소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애초 오늘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무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행사 취소와 함께 정책이나 활동 방향 등을 보도자료로 대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보시겠습니다.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경계를 맴돌고 있는 정도입니다. 또 충남과 호남 내륙 곳곳으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도 껴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낮 동안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면서 활동하기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단 대기 건조함은 더욱 심해져서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울산 지역에는 오늘로 나흘째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까지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안개는 낮 동안 차츰 거치겠고요. 오후부터는 대기질도 나아지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해서 현재 서울이 5.4도, 안동은 1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서울과 원주가 17도, 전주 18도, 광주는 20도 선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많은 양이 집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